그런데 강민첨의 열전에는 특별히 이런 말이 하나가 더 나와요. 자, 강민첨은 서생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서생, 글 공부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문과에 급제해서 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관리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서생으로 관리가 되었다. 문과에 급제한 문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쏘기와 말타기, 어는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연히 그렇죠. 이 과거 공부하면서 언제 활쏘기하고 말타기를 해봤겠어요. 이런 거 잘 못했는데, 그럼에도 의지와 기계가 굳고 과단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겁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가서 겁을 내지 않고 과단성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 판단력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군대에서의 판단은 빨리 정확하고 단호해야 되거든요. 이 군대의 지휘관은 절대로 머뭇거리면 안 돼요. 대체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숙고하고 뭐 잘못된 결정이면은 고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전쟁터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강민첨한테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마침내 현달하게 되었다. 이 현달이라는 건 뭐냐면 지위가 올라가고 이름이 높아져서 세상에 알려지는 걸 현달이라고 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출세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출세보다는 현달이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 같지 않아요? 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신인데 군대 지휘관으로 이름을 날려서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많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도 무려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입니다. 뒤에 나오는 윤관에 구성할 때 그 윤관도 과거 급제자. 묘청을 진압한 김부식도 과거 급제자. 고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선 세종 때 육진 개척한 김종서도 과거급제자죠. 문신이에요. 어떻게 문신들이 군대를 지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병법의 문제인데요. 뭐 말 타고 활 쏘고 이런 거는 못하지만 문신들은 병법을 공부를 해요. 아니 무슨 전쟁을 공부한 거 가지고 하느냐고 하겠지만,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무신들이 병법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병법을 공부하려면 다 책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책을 읽을 정도의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무신이 안 된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이런 사람이 학식도 뛰어나서 병법도 공부하고 이런 게 가장 좋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학식이 있으면 문신이 되지 무신이 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문무를 겸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문신이 무를 겸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신이 문을 겸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군대를 누가 지휘하는 게 더 유리했을까요? 문신 중에 병법을 공부한 사람과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데 병법을 모르는 사람과,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려는 문신 중에 병법을 공부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뭐가 없냐면 고려에 무과가 없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조선시대 들어가면 과거에 문과도 있고 무과도 있어서 무신이 될 사람들도 최소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병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려에는 무과가 없습니다. 무과가 왜 없냐면 아마 그걸 개설해도 그거 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다 문신 되려고 하지 무신 되려고 안 했을 테니까요. 이 문무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무신정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제 전쟁터에서 군사들과 함께 활 쏘고 칼 쓰고 했던 군인들, 무신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죠. 거란과 고려가 전쟁을 26년 동안 하거든요. 큰 전쟁은 3번이지만 그 사이에도 작은 전투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때마다 공을 세운 사람들이 실제 무신들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대우를 좀 더 잘해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고려에서 거란과 2차 전쟁이 끝나고 3차 전쟁이 시작되는 그 8년 사이에 일종의 무신난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김훈과 최질의 난이라고 하는 건데, 김훈, 최질은 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무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무신도 문신관직을 갖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잠깐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첨이 3차 전쟁에서 이런 공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순조롭게 관직이 올라갑니다. 귀주대첩으로부터 2달 뒤에 1019년 3월 달에 응양군 상장군 주국이라고 하는 관직에 임명되는데, 이 응양군 상장군이 2군 6위 가운데 하나가 응양군이거든요. 이 응양군의 정삼품 상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장군이 고려의 무신 가운데 최고직입니다. 정삼품 상장군 가운데에서도 응양군 상장군이 가장 서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응양군 상장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무신관직 가운데서는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국이라고 한 건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평소에는 잘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려에 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 이거는 그냥 공을 세운 사람한테 그 공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2등급이 있는데 상주국과 주국이 있습니다. 이 주국을 줬다고 하는 거는 강민첨에게 내가 거란과 3차 전쟁을 할 때 공을 많이 세웠다 하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을 세웠을 때 관직을 높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직을 여러 등급을 막 띄워버리면은 이 관리들 사이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직은 올려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려주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그건 말고 훈이라는 걸 더 줘가지고 관직을 더 올려주지 못하지만 이만큼 공이 남았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우산기 상시라고 하는 중서문화성 낭사의 정삼품 간관, 이거는 고려 사람들, 고려의 문신들이 다 오르고 싶어하는 청요직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해 연말에 공신책봉을 하는데 최사위, 강감찬, 유방, 최충순, 강민첨 5사람만 특별히 떼내서 따로따로 공신을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민첨의 이 공이, 이 3차 전쟁 때 강민첨의 공이 굉장히 특별했다 하는 걸 다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추성칠이 익대 공신이라고 하는 공신호도 받고요. 다음에는 병부상서에 임명되는데 병부상서는 상서 6부 가운데 병부의 최고 책임자예요. 병부는 군 정권을 갖습니다. 크게 이 군대에 작용하는 그 권한이 2개예요. 군정권이라는 게 있고 굴령권이라는 게 있는데, 굴령권은 실제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군정권은 그거 아니고 문신들도 많이 하는 건데 군인들의 인사, 무반 인사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거예요. 병부상서가 주로 하는 것은 무신들에 대한 인사인데 이걸 담당하는 요직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병부상서로 있을 때 좀 재밌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뜻밖의 다른 곳에서 강민첨 이름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천안에, 지금 충청남도 천안시 여기 직산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가면 홍경원
옛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절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그 절에 있었던 비석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 비석의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봉선 홍경원 비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선 홍경원 비갈이라고 하는 건데, 봉선이라고 하는 건 황제의 명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홍경원이 절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비갈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비석 있잖아요. 이 비석 이름을 비라고도 하고 갈이라고도 합니다. 모양에 따라 달라요. 각진 비석은 이 윗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각진 비석은 비라고 하고, 그 위가 이렇게 둥그런 비석은 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갈이라는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잊혀진 단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비석은 사실은 위가 각졌어요. 그러니까 비예요, 갈이에요? 네, 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봉선 홍경원 갈이에요. 그런데 봉선 홍경원 갈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이름으로 고쳐서 비갈 이래놨는데, 그래도 역시 어려운 이름이죠. 여기에 현종이 직산에 절을 만들었어요. 이 절을 왜 만들었냐면, 그 비석에 그런 말이 쭉 나와요. 여기 여행자가 많은데 도적이 들끓는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도적이 들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서를 거기다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한 게 거기다가 절을 하나 지어 놓는 거였어요. 절을 지어 놓고 이 절에서 숙박, 여행자들의 숙박을 여기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들이 이 절은 안 털을까요? 네, 안 턴다고 생각한 거죠. 이 절에 군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승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이 들어가면 이게 그 지역이 관리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종이 직접 한 말인데, 이건 좀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누구죠? 저쪽 사천까지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은 안종 우기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그네를 쉬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1020년 그 무렵인데, 이때 한참 현종이 자기 아버지 이 추모 사업을 일으키고 있을 때잖아요. 이것도 아버지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보다 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아버지의 뜻을 살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절을 만들고 여행자들을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비석을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 비석 보면은 참 재밌게 생겼어요. 한번 이 그림 보시죠. 아래 귀부가 있어요. 이 비석을 받치고 있는 귀부가 있는데, 이 귀부에 요게 거북이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용입니다. 용이라고요? 뭐 용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나요? 거북이처럼 생긴 용이에요. 이 용의 머리가 앞을 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획 돌아서 있잖아요. 이건 정말 그 뭔가 좀 감각 있는, 뭔가 좀 그 예술적인 그 수준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강민첨이 왜 관계가 됐느냐면, 강민첨이 이 홍경원을 짓는 책임자로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에 강민첨 이름이 나와요. 자, 홍경원에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성종실록에 홍경원이 또 등장합니다. 이때는 절의 역할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들어가서 절이 여행자의 어떤 숙박을 돕는다 이런 건 생각을 못하니까, 이때는 아마 그냥 원이 됐을 겁니다. 원은 여관 같은 거예요. 숙박시설이 됐을 텐데, 숙박시설로 남아있는 홍경원에서 정말 뜻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자, 성종실록 한번 볼까요? 성종 18년 1월 5일 날 왕이 경연에 나갔다. 그런데 그때 정원, 성의증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양린, 천민을 가리지 않고 여자들이 직산 홍경원 등지 원우에 돌아다니며 우거하다가 빌부터 살다가 지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며 사는데 세상에서 이 여자들을 유녀, 노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전락을 한 거예요. 마땅히 엄금해야 합니다. 경연에서 임금과 신하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좀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그냥 신하가 임금한테 경연은 원래 공부하는 자리인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본래부터 내가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아직 미처 하지 못했다. 사헌부와 형조에 알리도록 해라. 홍경원이 난데없이 절도 아니고 여행자를 위한 숙박업소로 되었다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유녀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곳으로 전락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홍경원 처음 만들 때는 이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그네를 쉬게 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강민첨은 자기가 만든 그 홍경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홍자가 불굴 홍자입니까? 클 홍자. 홍익인간 할 때 홍자. 갑자기 불굴 홍자. 왜요?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던 곳이었다. 빨간 집이 생각이 아, 홍등가의 그 홍. 네.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021년 11월 12일에 지중추원사 병부상서 강민첨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강민첨의 공로를 기억을 해요. 그로부터 4년 뒤에 교서를 내려서 왕이 내리는 글을 교서라고 하죠. 강민첨과 하공진의 공로가 뚜렷한데도 공로를 표창하는 것이 넉넉하지 못했다. 살아있을 때 이 표창을 아직 다 충분히 못했다는 거예요. 각각 그 아들들에게 가관, 관직을 더해주도록 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강민첨의 아들 강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녹봉과 관직을 올려줬다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25년 뒤에 문종이 제서를 내려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것, 공신각의 모습을 그려라. 벽상공신으로 올려준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강민첨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 강민첨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강민첨의 특별한 한 가지. 뭐냐면